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의 관계와 역전 이후 주가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제 영상 끝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생겼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10년물과 3개월물 채권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 자료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전미경제연구소인 NBER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더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주가의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차트의 경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국가적으로 규정하는 경기 침체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경우에는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닷컴 버블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는 약 1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1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경기 침체 진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3개월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1년 후면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요된 기간이 6에서 18개월까지로 다양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발생 횟수가 너무 적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던 우리는 그냥 평소에 해오던 대로 투자를 지속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10년물과 3개월물 채권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역시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요.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약 4군데 정도가 보입니다. 1989년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000년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시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점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은 1989년인데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차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트레이딩 뷰인데요. 트레이딩 뷰는 아쉽게도 1989년까지의 채권 금리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사실 1989년 5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속되었는데요.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도 2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먼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던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나스닥이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해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7월 3일부터 2001년 1월 22일까지 약 6개월 되는 시간 동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주가의 움직임을 위해 이 시기의 나스닥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89년과는 다르게 닷컴 버블의 영향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그때와는 다르게 금리가 역전된 구간에서도 주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무지막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 빠지다가 나락까지 갔었죠. 그럼 그 다음 구간인 세계 금융위기 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계 금융위기는 2008년에 일어났죠. 닷컴 버블 때와는 또 다르게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세계 금융위기라는 이벤트를 맞이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0일부터 2007년 5월 21일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이나 3개월물 채권금리가 10년물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이 시기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번에는 또 신기하게 1989년대와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던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1년이나 오르고 있었어요. 중간에 저 큰 음봉이 한 개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역전이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나스닥은 다시 한번 나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역전은 없지만 약 10년이 지나서 2019년 3월 25일에 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한 번은 됐지만 너무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25일에 역전된 장단기 금리는 같은 해 10월 7일까지 지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역전이 끝난 이후에도 6개월이나 주가는 더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차트들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럼 3개월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돌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가는 더 상승하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단순한 한 가지의 지표만 가지고 주가를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지표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를 섣부르게 예측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더 궁금해서 살펴본 게 있는데요. 10년과 2년과 3개월 채권 금리를 한번 종합해서 살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10년과 2년 국채 금리는 여전히 역전되어 있으나 올해 10년과 3개월 국채 금리는 역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10년과 2년 국채 금리는 역전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래프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오히려 10년과 3개월 국채금리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2년 국채금리 중에 더 현재의 경기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은 2년 국채금리입니다. 자, 그럼 3개월물 국채금리는 2년물보다 더 빠르게 현재의 경기를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10년과 2년 국채금리의 차이는 더 심하게 역전되고 있는 와중에 10년과 3개월물 채권금리는 위로 상승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을 경기 침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물 채권금리가 현재의 시황을 더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3개월물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10년물 채권금리와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현재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10년, 2년, 3개월 국채금리를 3개 겹쳐서 살펴본 결과 우리가 가장 위험했다고 알고 있는 사건들에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공포스러운 하락으로 인식하고 있던 닷컴버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보시면 3개월물 금리가 다른 두 채권 금리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온 이후에 나스닥의 주가는 많이 빠졌죠? 그러니 저는 10년물과 2년물, 10년물과 3개월물 채권 금리를 따로따로 비교해보기보다 이 세 가지를 같이 겹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개월물이 이 두 가지 전부 역전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저는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을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지금 3개월물 채권금리는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고 2년물과 10년물이 약간의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지금은 경기 침체와 주가 폭락을 걱정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채권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 정말 저 스스로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상감도 잘 나오고 저 스스로도 배우는 게 많아져서 너무 좋고 뿌듯합니다.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것들이나 평소에도 궁금했던 것들인데 어디 가서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주신 질문들이 답변하기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 한 가지 주제에 하나씩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게 아니고 질문들의 답변이 굉장히 짧게 혹은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겠다 싶으면 그런 간단한 질문들은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